자, 사건의 독립과 종속 정의부터 해가지고 오늘 독립시행의 확률까지 일단 싹 하고 그 다음에 유형풀이 하고 시간 되면은 통계까지. 자, 사건이 독립이고 종속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두 사건이 있을 때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변하거나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변하면 종속이라고 하고 안 변하면 독립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독립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와닿지 않고 독립사건의 대표적인 애들을 조금 적어 놓자고. 자, 예를 들면 보건 추출 같은 거. 보건 추출이 뭐예요? 맞아요. 그러면 공 개수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든 흰 공이 나올 확률이든 앞 사건에 영향을 안 받겠죠? 그럼 종속에는 뭐가 있겠니? 비보건 추출이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독립으로 취급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관역 맞추기 같은 거요. 화살 쏴가지고 뭐 10점 맞출 확률, 9점 맞출 확률 이런 거 있죠. 야, 맞히기야, 맞추기야? 맞추? 맞추는 게 히트고 맞히는 건 동그라미 아닌가? 해봐봐. 관역 맞추기 같아 왠지. 관역을 맞추다, 맞히다. 맞아? 그 다음에 OX 퀴즈나 객관식 문제 풀기. 그 다음에 주사위 동전 던지기. 근데 가끔 이제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랑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랑 뭐 4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랑 사건들 3개를 이렇게 냅두고 얘네 둘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비교해보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보통 주사위 던지는 거는 앞에 뭐가 나오든 간에 1, 2, 3, 4, 5, 6이 나올 확률이 변하진 않죠. 동전도 마찬가지지. 앞에 앞이 나오든 뒤가 나오든 두 번째 동전이 나올 확률이 변하진 않죠. 그렇죠? 요거 제외하고는 이제 종속 또는 종속을 의심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럼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나 사건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나 다 같다. 그래서 이렇게 쓰거든요. A, B가 독립이면. 그래서 이런 느낌을 좀 주시면 좋아. A랑 B가 독립이면 조건부 뒤쪽을 이렇게 다 지워버릴 수 있어요. 알겠죠? 자, 필기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잠깐만, 이거 못하다. 이거 오타. 필기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한 문장만 더요. 사건 A랑 B가 독립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네 사건 다 독립이야. 이 정도까지는 잡고 갑시다. 그러면 이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공식 중에 어떤 게 좀 변하냐면요. 우리 PA 교집합 B, PB가 A바 B였어서 우리가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A, B 곱사건의 확률을 앞에서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해서 이렇게 배웠거든요. 또는 P, B바 A를 이용해서 표현할 땐 PA 곱하기
P, B 바 A 이렇게 배웠거든. 알파벳이 교차적으로 등장한다고 외우셨잖아요. 이거 저번 시험 범위였고, 그치? 그지? 그 2페이지 보면 이 공식 나와 있어. 이 시험 범위는 아니라 내가 설명 안 할 건데. 근데 이 부분이 날라간다며. 그래서 A, B가 동시에 일어날 곱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그냥 이렇게 곱해버리면 돼요. 근데 이 식이 왜 중요하냐면 얘가 바로 독립과 종속을 판정하는 방법이죠. 자, 우리가 독립사건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긴 했지만 문제에서 독립과 종속을 판단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뇌로 푸시면 안 되고 이 식으로 판정을 꼭 해보셔야 돼요. 어머, 그 밑에 다 있네. 아유, 괜히 썼네. 아니야, 그래도 써. 니들 손가락으로 쓰고 밑에 또 나오면 두 번 보이고 익숙해지는 거지 뭐. 자, 밑에 독립사건의 성질 갑시다. 필기 같이 하자. 자, 이렇게 필기 또 하자. 이렇게 하자. 여기 날려. 이렇게 날려. 이렇게 뒤를 날리는 느낌. 그 다음에 아까 강조드렸던 거 이만큼. 자, 했죠? 자, 밑에 독립사건의 확률 계산은 필요 없고요. 5번 보시면 배반사건과 독립사건의 관계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거 외우시면 안 돼요. 오히려 말이 헷갈리고 이 1번도 PA, PB가 0이 아니라는 확정이 있어야지만 이 1번을 쓸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보통 상황에서는 확률이 0인 상황도 고려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은 외우지 마시고요. 이 두 문장은 외우지 마시고. 그 A, B가 서로 독립일 때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 아니라는 건 배반일 때도 있고 배반 사건이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배반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반일 때도 있어. 오케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독립 사건과 배반 사건은 아예 연관이 없어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문장이에요. A와 B가 배반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교집합이 없다는 뜻이거든?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질 때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1, 2, 3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 4, 5, 6 이렇게 되면 두 사건이 배반인 거야. 근데 걔네들이 독립인지 종속인지는 이 문장이랑은 아예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하얀 공이랑 검은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데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이랑 검은 공이 나오는 사건은 배반이야? 배반은 맞지. 흰 공하고 검은 공하고 나오는 경우의 수 섞이진 않잖아. 내 말 이해됐어? 다시 한 번만. 흰 공이 적혀있는 공이 이렇게 1, 2, 3,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검은 공이 4, 5, 6이 적혀있어 이렇게. 그럼 내가 여기서 공을 하나 꺼낼 때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은 3가지잖아요. 그 다음 내가 여기서 공을 하나 꺼낼 때 검은 공이 나오는 사건은 이렇게 3가지잖아요. 경우의 수로 봤을 때 얘는 배반 사건이 맞단 말이지. 근데 얘는 독립이야 종속이야? 를 따질 땐 이 사건의 규칙이 중요한 거잖아. 첫 번째 사람이 공을 뽑고 가져가느냐, 첫 번째 사람이 공을 뽑고 다시 넣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배반이랑 독립은 아예 비교조차 불가능한 문장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낫지 얘를 외우지 마세요. 알겠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헷갈려. 왜냐면 배반이면 애들이 이렇게 느껴지나 봐. 두 사건이 연관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나 봐요. 그쵸? 아니에요. 아닙니다. 원소의 종류만 다른 거지 모르는 거야. 오케이. 자, 넘기시고. 자,
2단원 통틀어서 가장 쉬운 곳이 나왔습니다. 독립시행의 확률. 설명도 안 할 거고요. 공식만 쓰고 넘어갈 거야. 자, 너무 많이 했어요. 자, 근데 이제 다른 교재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가 많으니까 이렇게도 하나 써줍시다. 알겠죠? 1-P 말고 그냥 Q라고 써놓을 때 많죠, 그죠? 얘부터는 이제 우리가 바로 유형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마표 시너지를 풀 건데, 내 기억에 우리 중간고사 대비할 때 독립시행을 좀 했나 안 했나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거든. 약간 한 것 같기도 하고. 조건부 뒤에 한번 볼까? 이거 봐봐. 이게 좀 했지. 맞아. 이거 좀 했어. 여기, 그지? 내가 2단원 끝까지 나올 수도 있어서 한 번 볼 때 조금 했단 말이야. 잘 되네. 오케이, 193쪽 표시고요. 지금 은채랑 서현이가 책이 없나? 뽑아줄게, 기다려. 조금 풀어놓은 문제가 있어서 겹칠 수도 있어. 그래도 그냥 듣는 거야. 평소에 3문제 중에 2문제의 비율로 문제를 맞히는 학생이 있어. 그럼 얘가 문제 맞출 확률이 3분의 2가 되는 거고, 문제를 틀릴 확률이 3분의 1이 되는 거죠. 이 확률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독립과 종속이 앞부분에 있나? 책 앞에 잠깐만 보여줄래? 필요 없다. 자, 근데 얘가 4문제 중 3문제 이상을 맞추면 합격이던데, 그럼 이렇게 4문제가 있을 때, 얘나야, 이렇게 3문제 맞추고, 아니면 이렇게 4문제 맞추는 거. 그럼 3문제 맞출 확률은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니까 3분의 2가 3개, 그 다음에 3분의 1이 하나. 근데 이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얘네를 섞어야 되죠. 이게 4시 3 또는 4시 1. 자, 얘는 3분의 2가 4개고, 더해주면 된다. 자, 3분의 2에 3승으로 묶어주면, 얘는 4 곱하기 3분의 1, 즉 3분의 4가 남고, 얘는 3분의 2가 하나 남죠. 그래서 27분의 8에다가 3분의 6, 즉 2를 곱해주시면 답. 굉장히 간결한 구조로 푸는 거잖아. 근데 이번 시험 범위가 짧아서 이 독립시행에서 문제가 3개 나와. 그 중에 2개는 이렇게 나올 거야. 맞춰야 돼. 넘겨요. 기억나시죠? 구조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 보실게요. 2가지 사건의 독립시행의 확률. 자, 얘는 952번 봅니다. 자, 여러분 색깔이 반전되어 있어서 이렇게 구멍 뚫린 애가 흰 공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색칠된 애가 검정이야.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요. 꺼낸 2개의 공의 색이 서로 다르면 동전을 3번 던지고, 같으면 동전을 2번 던질 거야. 이 시행에서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 그러면 다르게 나왔을 때랑 같게 나왔을 때랑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 다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자,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다른 동전이 나올 확률부터 한번 구해보자. 지금 7개의 동전 중에서 임의로 7개의 공 중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상황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는 7C2. 자, 근데 다른 공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화이트에서 하나, 그 다음 블랙에서 하나 꺼내야 되죠. 이 계산하면 21분의 12여서 약분해가지고 7분의 4거든? 맞아요? 그러면 같은 공이 나올 확률은 몇일까? 7분의
3. 이렇게 센스 있게 6건을 툭툭 섞으시는 거고요. 우리는 연습이니까 같은 공이 나올 확률도 한번 구해보자. 72분의 여기서 2개를 꺼내거나 여기서 2개를 꺼내거나 계산해보면 21분의 639가 나와요. 그럼 이거 3으로 약분하면 7분의 3 맞죠? 됐죠? 자, 다른 공 나오면 동전 몇 개 던진다 그랬어? 3번 던진다 그랬죠? 근데 앞면이 몇 개 나와야 돼요? 2번 나와야 돼요. 그럼 앞면 2개, 뒷면 하나니까 2분의 1 2개, 2분의 1 1개고 얘네를 섞어주는 거야. 3C2 또는 3C1로. 그럼 계산하면 8분의 3. 그 다음에 같은 공이 나오면, 같은 색의 공이 나오면 동전 2번 던진다 그랬거든? 근데 앞면 2번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나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밖에 없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끝납니다. 얘는 7, 4, 28이라서 56분의 6으로 계산할게요. 자, 약분하면 28분의 9. 이렇게. 됐지? 안 어렵죠? 얘들아, 축하해. 이번 시험에 경우의 수가 없어. 너무 다행이지 않니? 경우의 수 관련된 확률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 아니면 없을 거예요. 축하해. 넘기세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956번 한번 해봅시다. 해봐요. 무현재에서 구하라는 확률을 x로 놓고 아마 하는 걸 거야. 9, 5, 6 해보세요. 심심하죠? 자, 봅시다. 갑, 을 두 사람이 게임을 할 때 갑이 이길 확률이 을이 이길 확률보다 작고 각각의 확률은 일정해. 두 번의 게임에서 갑이 한 번은 이기고 질 확률이 25분의 8일 때 갑이 4번의 시합에서 3번 이상 이길 확률은, 그럼 3번 이기거나 4번 이길 확률 구하는 거죠. 두 번의 게임에서 갑이 한 번 이기고 한 번은 진다라는 건 이제 이런 얘기예요. 갑이 이길 확률을 P라고 놨을 때 P, Q 아니면 Q, P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PQ가 지금 25분의 4인 거야. 8인 거야. 그럼 PQ가 25분의 4예요. 물론 이 Q가 1-P이기 때문에 이렇게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P를 구할 수도 있지만 얘네 둘이 더하면 1 곱해서 25분의 4가 되는 센스 있는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도 있죠. 되시나요? 되죠? 물론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도 되고. 자, 왜 P를 작게 놨어? 지금 P가 더 작다 그랬거든. 그럼 봐봐. 얘는 5분의 1이 3번, 5분의 4가 1번. 섞어주고. 자, 얘는 5분의 1이 4번. 자, 계산은 얘가 625분의 1이고 얘가 625분의 4, 4, 16이니까 625분의 17 이렇게 되네요. 확률이 굉장히 작죠? 왜냐면 한 판 이길 확률이 매우 작아서 이렇게 3번 이기거나 4번 이길 확률이 확 작은 거야. 쉽다. 너무 행복한데? 을이 이길 확률이. 갑이 이길 확률이 5분의 4일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을이 이길 확률이 뭐예요? 을이 이길 확률이 5분의 4요. 왜냐면 비기는 경우는 없거든. 보통 6건으로 주지. 비기는 경우 있어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확률을 따로 구해야 되긴 하지. 자, 넘겨서 유형 4번. 자, 유형 4번은 우리 별표 하나 치시죠. 별건 아니지만 6건 문제는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대로 쉬운 문제에서부터 2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셔야 돼. 알겠죠?
자, 이게 난이도는 높지 않아요. 뭐 풀어보시냐면요. 그냥 962번 하세요. 962. (3과 6이 몇 번 들어가야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3, 6을 나눠서 생각하면 문제가 힘들어지고요. 제가 A 사건을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그리고 B 사건을 물론 A의 여집합이라고 써도 되지만 3의 배수가 안 나오는 사건 이라고 정해버리면 얘의 확률이 3분의 1인 거고 얘의 확률이 3분의 2인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내가 주사위를 3번 던질 건데 3개의 숫자를 모두 곱해가지고 3의 배수가 되려면 3의 배수인 3과 6이 적어도 한 번은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아예 3의 배수가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을 구해가지고 1에서 빼버릴 거예요. 오케이? 3분의 2가 3번. 답 1번이고. 이렇게 풀 수도 있죠. 3의 배수가 3번 나오거나 3의 배수가 2번 나오거나 3의 배수가 한 번 나오는 이런 방법으로 풀 수 있겠죠. 자, 얘는 3분의 1이 3번, 얘는 3분의 1이 2번, 3분의 2가 한 번인데 이거 섞어줘야 되고 처음에 3이 아닌 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얘는 3분의 1이 한 번, 3분의 2가 2번. 계산해주면 27분의 27분의 27분의고 분자가 여기는 1, 여기는 6, 여기는 12 해서 27분의 19가 됩니다. 조금 제가 첨언드리고 싶은 것은 있잖아요. 주사위 딱 보면 이 3번 던져서 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 이제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게 눈에 좀 익으실 거야. 그죠? 근데 앞으로는 특히 확률 뒤쪽, 2단원 뒤쪽은요.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것보단 문장을 만들어서 확률로 확률을 계산하는 걸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쉬자. 5판 3선승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5세트 중 3세트를 먼저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거. 5판 3선승제. 그러면 일단 A가 가장 효율적으로 그냥 이겨버리는 방법은 3판 다 이기면 돼요. 그러면 3분의 1의 3승이지, 그지? 그 다음에 이럴 수가 있어. 중간에 B가 한 번 이길 수도 있거든? 뭐 A가 한 번 이겼다가, 뭐 B가 한 번 이겼다가, 그 다음에 A가 2번 이겨가지고 경기를 4번 총 진행하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그냥 막 섞으시면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이게 안 돼요. 만약에 3경기까지 A가 연달아 이겨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야. B랑은 경기를 안 해.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3판 1선승제나 5판 3선승제나 7판 4선승제 같은 문제를 푸실 때 내가 어떤 특정한 팀을 이기게 만들고 싶으면 마지막 경기에는 반드시 그 팀이 이긴다라는 가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앞에 3개만 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풀어봤잖아요. 우리. 갑니다. 3분의 1 2개, 3분의 2 하나. 그 다음에 얘네만 섞어주고 마지막에 A가 이길 확률 한 번 더. 알겠죠? 그러면 5판 3선승제에서 3판 2판 이기는 상황도 여기 A는 고정해놓고 여기 A 2개랑 B 2개를 섞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A가 이길 확률. 자, 계산해주면 위에 게 27분의 1, 밑에 게 27분의 2, 그다음 요게 81인데 3이 하나 있네. 이렇게 잡아 떼주면 81분의 8 더해주면 얘가 81분의 6이고 얘가 81분의 3이야. 그래서 81분의 17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경기 고정하는 거야. 이게 유형 5번이에요. 너무 잘 나오는 문제고 971번처럼 미리 몇 승 몇 패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문제도 있고 이거 아마 저번 시간에 우리 예전에 한 번 풀 때 풀었던 것 같은데 자 넘기시고요. 윷놀이는 됐고요. 자 유형 7번의 별표 치세요. 원래 2단원이 통합으로 나오면 이 유형 7번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 근데 이제 독립시행부터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지만 얘도 되게 자주 나오는 애 중에 하나예요. 특히 모의고사에 진짜 잘 나옵니다. 이게 28, 29, 30에 나오면 확통 등급이 올라가. 등급 컷이. 자, 유형 7번은 제가 할게요. 979번 보세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애들아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나오는 눈의 수가 6의 약수이면 동전을 3개 던지고 6의 약수가 아니면 동전을 2개 동시에 던질 건데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그 결과에 따라 동전을 던질 거야. 자,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2개일 때 주사위의 눈이 6의 약수일 확률은.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냥 물어본 게 아니고 요 때 앞이 뭔가 있어. 이런 거 우리가 조건 부 확률이라고 하죠. 됐죠? 그래서 제일 먼저 계산하셔야 되는 건 일단 앞면이 나오는 동전 개수가 2개가 나올 확률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앞에서 했던 거랑 구조가 똑같아요. 1, 2, 3, 6이 나왔을 때 앞면 2개가 나올 확률 계산해 봐야 되고 4, 5가 나왔을 때 앞면 2개가 나올 확률 계산해 봐야 돼. 근데 주사위를 던져서 4, 5가 나오면 동전 2개밖에 안 던질 거니까 앞면 2개 나오는 경우에 수 하나밖에 없어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죠? 자, 그 다음에 1, 2, 3, 6이 나오면 동전 3개 던질 건데 앞면 2개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 2개에 2분의 1 하나. 그 다음에 얘네 섞어줘요. 이제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앞면 2개가 나왔을 때 주사위는 1, 2, 3, 6이 나왔을 확률. 이걸 그대로 갖다 올리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 분모에서 구한 확률이랑 분자에서 구한 확률이 구하는 방법이 아예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문장을 잘 파악해서 푸셔야 돼요. 자, 끝냅시다. 자, 333 곱해주고 계산해 볼게. 자, 분모 분자에 8 곱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이거 지워지고 얘는 2가 돼. 됐죠? 자, 계산. 6 더하기 2분의 6. 4분의 3이네. 그치? 이게 동전 3개에서 앞면 2개 나올 상황이 훨씬 많고 동전 2개에서 앞면 나올 상황이 훨씬 적어가지고 얘가 이제 확률이 높아요. 됐습니다. 이렇게 푸는 애들도 있다. 볼래? 어쨌든 1, 2, 3, 6이 나오면 동전이 앞면 2번 나오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3개고 그 다음에 4, 5가 나오면 동전 앞면 나오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하나잖아. 그래서 4분의 3이야. 이렇게 푸는 애들도 있어. 근데 위험하죠. 자, 넘겨서 유형 8번은 제가 한번 시켜봅시다. 유형 8번은요 985번 해보세요.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A라고 했으니까 A는 최대 5.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B라고 했으니까 B는 최대 4.
이 정도 잡으시고 A-B가 3인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5일 때 얘가 2일 수 있고요. 얘가 4일 때 얘가 1일 수 있고요. 얘가 3일 때 얘가 0일 수 있습니다. A가 5라는 건 5번의 시행 중에서 홀수가 몇 번 나오는 거예요? 5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의 5승이고요. B가 2라는 건 4개의 동전 중에 4번의 동전 던지는 시행 중에 앞면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2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거야 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고 얘네를 섞어주시기만 하면 되죠. 4C 또는 A가 4고 B가 1일 수도 있어요. A가 4면 무슨 얘기야? 동그라미가 4개고 X가 하나 거지. 근데 어차피 얘네들 다 2분의 1이란 말이야. 홀 짝 해봤자. 그래서 얘도 2분의 1의 5승. 대신 요걸 섞어야 돼요. 5C4 또는 5C1. 자, 그 다음에 B가 1이라는 건 뭐예요? 앞면 하나에 뒷면 3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고 얘네 섞어야 돼요. 4C1 또는 4C3. 자, 그 다음에 3영인 건 뭐예요? 홀수 3번에 짝수 2번. 그 다음에 앞면은 없는 거. 자, 요건 2분의 1 5개에다가 섞어야 되니까 5C3 또는 5C2. 자,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이 4개. 그래서 문제가 끝났어요. 자, 더 할 거거든요. 2분의 1 9개가 있잖아, 다. 그래서 분모는 512고, 분자는 6하고, 4, 5, 20하고, 10이에요. 자, 36이고 512라서 4로 나눠주면 128분의 9. 끝입니다. 됐죠? 쉽죠? 잘 뜯어서 각각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하시면 돼요. 얘나 이해돼? 여기. 자, 넘겨서 유형 9번 해오시고요. 자, 유형 10번으로 오세요. 유형 2개만 더 풀고 보내드릴게요. 오늘 첫날이니까 딱 독립시행만 숙제로 내줄게요. 좋죠? 자, 뭐 하시냐면요. 995번 해봅시다. 고!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P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일 거고, 동전을 총 5번 던졌을 때 점 P와 원점 사이의 거리가 1이 될 확률은 하고 물어봤어. 그럼 P는 마지막에 1이나 마이너스 1에 있어야 돼요. 그럼 P가 1에 있으려면 5번의 시행 중에서 앞면이 3번, 뒷면이 2번 나와야 되고요. P가 마이너스 1에 위치하려면 앞면이 2번, 뒷면이 3번 나와야 됩니다. 자, 위에 있는 거 계산하는 방법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얘네를 섞어요. 5C3 또는 5C2 알아서 하시는 거고, 얘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이 5개를 섞어요. 그쵸? 앞면 뒷면 나오는 순서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치? 순서 생각해서 이렇게 해줘야지. 52 또는 53으로 섞는 거야. 그럼 얘는 분모가 다 30인데 여기 10, 10이 더해져서 32분의 20이 답이죠. 4로 나눠주면 8분의 5. 너무 쉽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라스트! 유형 11번은 풀어오는 걸로 합시다. 엄청 쉽네요. 됐어요? 자, 근데 숙제는 2개예요. 물론 은채는 내 생각에 확통에 집중해 와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저기 최저나 정시까지 노리고 계신 분들은
오늘부터 계속 숙제가 두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화이팅 하세요. 해내야 돼요. 자, 일단 13번 모음, 아니 12번 모음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플 풀어오시는 거예요. 1003번까지. 월요일까지 다 해내시는 겁니다. 알겠죠? 엄청 적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엄청 적은 거예요. 알겠죠? 끝. 수고했습니다.